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주말 K리그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6경기 분석인데요. K리그 1 2경기와 K리그 2 4경기입니다.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남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경기는 김포와 아산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8위 김포는 K리그2에서 안산과 더불어 유일하게 실점 60점을 넘긴 클럽입니다. 수비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선 강호 부천을 1대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간 데이터와 달리 수비가 좋아졌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김포는 최근 2경기를 클린시트로 막았고 그 시간에서 1승 1무를 거둔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충남 아산전에서는 딱 한 차례를 이겼는데 그때 역시 수비력으로 답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9월 24일 이후 일주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만큼 충분한 체력으로 충남 아산에 맞설 김포입니다. 6위 충남 아산은 여전히 동기부여가 살아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플레이오프권인 5위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흐름이 안 좋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선 서울 이랜드에 0대3으로 무너지며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충남 아산은 최근 경기력이 좋다기보다는 경쟁 클럽의 부진으로 위치를 유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상위권 안양과 0대0으로 비겨서 분위기는 전환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유광현입니다. K리그2 최고 공격수인 유광현은 김포전에 유독 강한 타입입니다. 충남 아산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김포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시 충남 아산의 카운터를 막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남 아산의 선제골이 전반전에 터진다면 다득점도 가능합니다. 네, 충남 아산이 카운터를 앞세운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울은 8위입니다. 대구를 6점 차로 앞섰는데 만일 패할 시 격차가 확 줄어들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대구와 싸웠는데 0대3으로 크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점유율은 74%로 높이 끌어올렸으나 유효타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시즌 내내 계속된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본래 하던 전술을 갑작스럽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평소의 서울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즉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입니다. 전방에서 볼을 쥐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찬스를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구 카운터는 유의해야 합니다. 9위 대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선 서울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불씨를 살렸습니다. 공교로운 건 이번 경기에서 또 서울과 붙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10월 5일 FA컵 4강전도 서울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성사된 3연전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직전 경기에선 고재현, 세징야, 이근호가 차례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최근 세징야가 살아나는 건 대구의 생존 가능성에 불을 지핍니다. 팀 득점도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구의 승리를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징야, 고재현, 제카 트리오의 시너지가 살아나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찬스가 날 듯 하진 않은데 대구에 순간적으로 승부를 가를 힘은 있을 겁니다. 네, 공격 트리오를 앞세운 대구의 우세와 언더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부천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울 이랜드는 7위입니다. 산술적으로 플레이오프행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부천을 반드시 이겨야만 다음이 있어 마치 결승전을 치르는 마음일 겁니다. 흐름은 좋습니다. 가장 최근엔 상위권 안양까지 3대2로 꺾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부천전에서 호락호락하게 무너졌던 기억은 없으니 안양전처럼만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겁니다. 안양전에서는 황태현, 김정환, 이동률이 골맛을 봤습니다. 부천은 4위입니다. 현실적 목표는 3위입니다. 2위 가능성도 있긴 하나 현 2위인 대전이 치른 경기가 적어 일단 자력으로 가능한 범주에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부천은 지난 경기에서 지긴 했으나 최근 화력이 상당합니다. 김포전 이전에 충남 아산전, 안산전, 경남전에서는 경기당 3골씩 넣었습니다. 공격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이랜드가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상황을 전술적으로 역이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찬스가 찾아올 겁니다. 선제골 실점만 조심하면 유리한 위치입니다. 부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선 3연속 무승부였으나 이번엔 다를 겁니다. 부천이 역습으로 빈 공간을 한두 번은
패집을 겁니다. 다득점 경기는 아닐 듯합니다. 네, 역습이 날카로운 부천의 승리와 언더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대전과 광주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전은 챔피언 광주를 제외하고 K리그2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입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위입니다. 주목할 건 최근 흐름입니다. K리그2 지난 5경기에서 무패인 팀은 11개 클럽 중 대전이 유일합니다. 대전은 안양과 경남 같은 난적을 지난 2경기에서 연파했고 마중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팀 스피릿으로 가득한 마사가 시즌 말미 큰 도움이 되고도 있습니다. 대전이 평소의 실력만 발휘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승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광주는 이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시즌 막판엔 그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에게 시간이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전전에서 뜻밖의 라인업이 연출될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도 시즌 내내 대전은 강했습니다.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뒀습니다. 상성의 유리함만 잘 살려낸다면 이번에도 또 이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난 안산전에서는 산드로, 박한빈, 두현석이 차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점유율도 좋았습니다. 그런 화끈한 축구가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지금 광주는 어느 때보다도 재미난 축구를 할 여건입니다.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광주는 즐거운 경기를 이어갈 듯한데 대전과 맞불로 90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 두 팀 도합 3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가 연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1, 2위 팀의 맞대결, 난타전으로 무승부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제주와 강원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5위 제주는 공수 밸런스가 썩 좋진 않습니다. 맞붙을 강원을 제외하고는 파이널 라운드 A에서 스탯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제주입니다. 흐름도 별로입니다. 대구와 2대2 무승부, 강원의 1대2로 치며 파이널 라운드 A에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강원 2연전이 됐는데 이번엔 홈인 만큼 다른 결과를 만들 여건은 됩니다. 참고할 만한 또 하나의 전적은 남기일 제주 감독과 최용수 강원 감독의 맞대결입니다. 두 사령탑의 대결에선 남기일 감독이 단 한 번밖에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1무 2패로 뒤집니다. 남기일 감독이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위 강원은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파이널 라운드 A입니다. 일단 첫 경기인 제주전은 최용수 감독의 역량을 기대해볼 만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워낙 남기일 제주 감독에게 강한 최용수 감독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7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김대원과 양현준 같은 선수가 재기량만 발휘한다면 이번에도 이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원은 최근 3경기에서 6골을 넣을 만큼 득점력은 좋습니다. 이정엽이나 발샤나, 발레고 등 득점 줄기도 여럿입니다. 최근에 센터백 김영벤도 득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상태입니다.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두 팀 모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그 압박이 충돌해 흩어지고 말 듯합니다. 첫 경기의 부담이 0대0 스코어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로 압박감이 큰 만큼 무승부와 언더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경남과 전남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5위 경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5위 이기는 하나 경기 수가 더 많아 6위 충남 아산의 역전을 내줄 위기입니다. 일단 전남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승부 이상이 아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90분입니다. 문제는 근래 활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직전 3경기에서 득점이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시즌 팀 득점은 수치상으로는 K리그2 최고 수준이지만 이 숫자는 현재는 팀을 떠나고 없는 외국인 선수들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즉 근래 경남은 공격력이 화끈한 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점유하는 전남을 상대로 얼마나 역습을 칠 것인지가 관건일 겁니다. 전남은 10위입니다. 이장관 감독 체제의 공격 축구는 계속되나 아직 만족할 결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꼴찌 부산에 0대1로 지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전남은 피지컬 경쟁력이 약한 대신 발밑이 뛰어납니다. 경남전에서 장점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약점을 얼마나 감추느냐가 승패를 가를 겁니다. 측면에서 측면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플레이가 강점인 전남입니다. 발로텔리 등 최전방 외국인 선수가 결정을 잘 해준다면 안산전 7대1 대승처럼 의외의 다득점 게임을 만들 저력은 지녔습니다. 이번 시즌 경남과 맞대결에서는 1승 2무로 우위입니다. 전남의 승리를 봅니다. 경남의 경기력이 두드러지지는 못한 요즘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전남이 최소한 그들의 플레이는 펼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에 가까워질 겁니다. 네, 경기력이 처진 경남을 상대로 전남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조남기 기자님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남기 기자님의 승부 예측을 정리를 해보면 김포와 아산의 경기는 아산의 승리와 다득점, 서울과 대구의 경기는 대구의 승리와 언더, 서울 이랜드와 부천의 경기는 부천의 승리와 언더, 대전과 광주의 경기는 무승부와 다득점,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 마지막 경남과 전남의 경기는 전남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주말 K리그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